풍광 아름다운 인제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행 어떠신가요? 근현대 시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남긴 아름다운 시어들 속을 산책하는 그런 여행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인제에서 만난 이 특별한 장소는요, 들어서는 마당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소나무 숲 사이 시인과 시어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어느새 박물관 내로 들어서게 됩니다.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네, 여러분, 이 가을에 따스한 가을 햇살 받으면서 시집 한 편 탁 읽으면 좋겠죠? 그렇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둘러보니까 유명하신 시인분들과 시집이 이렇게 네. 있는데요. 네. 이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네.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이곳 박물관은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에서 발행된 시문학 자료와 시집 중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존, 전시, 교육하고 있는 시집 전문 박물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그 근대와 현대의 시를 넘나들면서 그 시기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시는 개인의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험뿐만이 아니라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울이면서 시대 산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역사성에 유의하시면서 둘러보시면 한국 시문학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시를 보면서 역사도 알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박물관이네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좀 가셔서요, 저희가 좀 이렇게 시기별로 조금 중요한 작품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레포츠로 유명한 인제. 하지만 알고 보면 인제는 만해 한용운, 시인 박인환을 품었던 문향의 고장입니다. 이곳의 시집을 체계적으로 전시 소개하는 박물관이 자리를 잡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박물관 내에서는 국내외 300여 명의 시인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기증받은 시집만 1만여 권에 이른다고 합니다. 선생님, 근대와 현대의 시가 체계적으로 매우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저희가 좀 1900년부터 쭉 한번 주요한 작품들과 어떤 작가님들이 계셨는지, 어떤 시인이 계셨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선생님, 이거 1900년도면 근대시에 등장하는 시기인데 어떤 시인이 등장을 했을까요? 네, 이 시기는 개화가사가 유행하던 시기인데요. 그리고 서양 문물이 유입되면서 이 개화가사와 서양 악곡이 결합된 그런 형식의 가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여기 하단에 보시는 대한제국 애국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화가사는 내용은 교훈적이고 뭔가 애국적인 그런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자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요. 그 서양 악곡의 가사를, 개화가사를 가사로 붙여서 이렇게 노래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가인 대한제국 애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저 대한제국 애국가를 보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뭔가 애국심이 막 솟아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애국가랑 한번 비교하시면, 영상 보시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가랑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네,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눌러볼게요. 네. 네, 영상만 봐도 너무 뭉클해집니다.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영원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를 만날 수 있는 박물관.
1층에는 자유롭게 시를 감상하실 수 있는 도서관과 체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서는 근대시의 흐름을 연대순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910년대로 왔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좀 힘들어지는데요. 힘든 시기였죠, 선생님? 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로 주권을 빼앗기고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 일제강점기라는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 신문학은 꾸준히 발전하여 현대적 의미의 자유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학교에서 배우신 것처럼 주요한의 불놀이라든가 김옥의 봄은 간다 등이 이 시기에 발표됩니다. 정말 그 힘든 시기 속에서도 저희 시인들께서 꿋꿋하게 이 작품을 써나갔다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네요. 한국 근대시가 등장한 1900년부터 1970년까지 박물관에선 우리나라의 시의 흐름을 연대별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1920년도로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그림만 봐도 어느 시대인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시대였죠, 선생님? 네, 3.1운동 이후에 한국 신문학의 경향은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3.1운동의 좌절을 경험한 시인들 중에서는 현실 도피적이고 태폐적인 경향의 그런 시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만의 독자적인 자유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소월 그리고 한용운 그런 분들이 대표적이신데요. 인재와 인연이 깊은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전에 간행된 희귀 시집들을 볼 수 있는 기회. 아, 이게 어디 흔한 일일까요? 님의 침묵, 이육사의 이육시집. 원본 시집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를 좋아하시나요? 이곳 박물관에서는요, 국민들이 가장 즐겨 읽는 시는 바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데요. 시 구절들로 둘러싸이는 이 시간은 그야말로 눈호강, 마음 충전 타임. 네, 이제 지나서 우리가 이제 1940년대로 왔습니다, 선생님. 네. 1940년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1940년대는 일제가 중일 전쟁에 이어서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족 말살 정책을 아주 더 악랄하게 진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이런 시기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윤동주 시인이나 이육사 시인 같은 이렇게 저항 시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저항 시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시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진 게 아닐까요? 네, 제가 이렇게 인재를 오면서 알게 된 건데요. 하늘이 낳은 인재. 인재가 낳은 시인 있다고 들었거든요. 누구죠, 선생님? 네, 영원한 청년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박인한 시인입니다. 네, 박인한 선생님이셨군요. 네, 박인한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박인한 시인의 대표적으로는 살아생전에 낸 유일한 시집으로 박인한 선시집이 있습니다. 박인한 선생님의 선시집이요? 선시집이 뭔가요, 선생님? 네, 박인한 선시집은 박인한 시인이 살아생전 발표한 유일한 시집인데요. 그 시집에는 1940년 후반부터 그리고 한국 전쟁기의 그런 상황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박인한 시인은 시인이면서 한국 전쟁 시기에는 종군 기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한국 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가까이에서 목격하였고 그 생생한 경험을 시로서 표현하여 박인한 선시집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인환 선생님의 시를 읽다 보면은 절절한 그 슬픔과 애잔함이 묻어 있었던 거군요. 네. 네, 또 이 박물관의 좋은 점이요. 이 시를 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 1950년에 박인환 선생님의 만가 영상이 네. 있는데 한번 네. 저희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언어 예술이라는 표현, 누가 먼저 사용했을까요? 이곳을 둘러보면서 점점 더 공감하게 되는데요. 잠자고 있던 감성 세포들이 충분히 기지개를 켰다면 이번엔 시 한 구절 읊어보는 즐거움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 박물관에서는요, 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체험하는 공간도 있다고 하거든요. 시를 낭송을 해서요, 메일로 전송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다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시를 선택합니다. 어떤 시가 좋을까? 너무 유명한 시가 많은데요. 네, 저는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니까 서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제 녹음했고요. 녹음한 거를 메일로 전송을 합니다. 네, 이렇게 메일로 전송이 되면요, 집에 가서 제가 직접 녹음한 이 시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낭만적이겠죠? 풍경이 수려한 곳에선 항상 시를 읊었던 우리 선조들. 그 감성과 감각이 여전히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 박물관에 오시면 모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만의 아름다운 시, 그 속에서 논의는 행복에 여러분 모두 푹 잠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인재가 선사하는 낭만 가득한 여행지, 시집 테마 박물관입니다.